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경향신문 박병렬 경제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이어 지금 경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오늘 9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어요. 네, 통계청이 오늘 9월 소비자 물가 발표를 했는데 예.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4월 이후에 5개월 만에 지금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네. 이 물가 상승률 계속 둔화가 되고 있는데 지난 7월 이후에 지금 두 달째 지금 다시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추석을 지내면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런 물가 높은 거 체감을 많이 하셨을 텐데, 네. 이제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디서 이렇게 물가가 올랐느냐 세부적으로 보니까 역시 이제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국내 석유류 가격이 인상한 것이 좀 컸습니다. 네. 지난달 석유류 가격이 이제 전년 동월 대비 4.9% 하락한 걸로 나왔는데 이게 하락한 걸로 나왔습니다만 이게 이제 기저 효과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제 상당히 이제 오르는 것으로 지금 통계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락한 기준으로 보면 7월에는 석유류가 전년 동월 대비 25.9% 하락을 했었고, 예. 8월에는 11.0% 감소를 했던 건데 이번에는 이제 4.9% 하락으로 나왔으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한참 비쌌던 석유류 가격 수준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지금 보니까 경유 가격 보니까요. 전국 평균가 판매가 지금 1,700원 드디어 오늘 찍었습니다. 1년 전이 1,810원 이 정도였으니까, 예. 그까지는 안 되지만 벌써 경유 가격만 하더라도 1,700원까지 왔으니까요. 예.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인데, 서민들이 이제 체감할 때는 기름값이 이제 많이 올랐다 이제 느낄 수가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역시 이제 농산물 가격 많이 오른 것도 통계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지난달 농축수산물 가격 전년 동월 대비 3.7% 올랐는데 특히 농산물이 7.2% 올라서 지난해 10월 이후에 1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사과 54%, 복숭아 40%, 귤 40%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신선과일 전체로도 1년 새 24% 급증을 해서 2020년 10월 이후에 지금 최대 상승폭을 보인 것으로 오늘 통계상 집계가 됐습니다. 네, 방금 전에 경유 가격 말씀하셨지만 휘발유 가격 같은 경우에 서울 지역에서는 1,800원 아래로 내려가는 걸 제가 거의 못 보는 것 같은데, 네. 1,800원 또 한 중반까지도 지금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3% 올랐다, 4% 올랐다. 이게 체감 못 하거든요. 이거 이른바 그렇죠. 장바구니 물가라고도 흔히 얘기하잖아요. 진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물가는 어느 정도 오른 겁니까? 네, 이제 생활 물가는 이제 4.4%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오늘 전체 평균이 3.7%니까 역시 그것보다는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거 지금 생활물가지수 상승률 4% 넘은 것도 지난해 3월 이후에 6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일단 수치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탄력을 받았다는 얘기까지도 있는데 지금 추석 연휴 이후에 물가 어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오늘 발표된 거는 9월 소비자 물가였으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10월 이후는 어떻게 될 건가 있는데요. 일단 생활 물가 쪽에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쪽으로는 물가 인상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맥주 쪽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A 맥주 회사 오늘 보니까 출고가 평균 6.9% 올린다고 밝혔는데요. 이 회사가 올리면 이제 나머지 맥주 회사들도 이제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1일부터는 또 원유 가격 인상에 따라서 유제품 가격이 또 오르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편의점 가보시면 900ml 기준으로 흰우유 가격 지금 3,000원 넘었습니다. 이렇게 흰우유 가격 오르다 보니까 이렇다면 다음은 빵, 아이스크림 가격 오르지 않을 거냐 이런 우려를 하는데, 네. 실제로 지난해에도 우유값 인상 이후에 빵과 아이스크림 가격이 최대 20%가량 인상이 됐습니다. 당장 지금 주요 아이스크림 업체 A사, B사 보니까 오는 6일부터 가격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릴 때 많이 먹던 그런 아이스크림들 지금 8% 인상한다 지금 이런 얘기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유류세 인하 조치 어떻게 하는지 발표를 했죠. 네. 지금
전기요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오늘 뭐 추경호 장관이 이제 약식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지금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국제 유가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태라면 추가적으로 2월 정도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확정한 건 아니고 사실상 연장할 수 있다 이걸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유류세 인하 조치 계속 추가 연장되다가 원래 지금 이달 말에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유가가 다시 경유가도 지금 1,700원, 휘발유가 1,800원대 이르니까 이거 환원하기 어렵다 해서 2개월 더 추가 연장하는데 뭐 2개월 더 추가 연장하면 연말까지는 일단은 올해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하겠다라는 이제 뜻입니다. 지금 현재 휘발유 같은 경우 리터당 세금이 610원 붙고 있는데요. 예. 이걸 그대로 돌리면 원래 820원까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리터당 200원 정도 더 오르게 되고 경유도 지금 이제 369원이 리터당 붙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581원이 부과되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경유도 이것을 그러니까 조치를 없앴을 경우에는 예. 한 200원 정도 지금보다 더 오르게 되는데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휘발유는 이 통계 가격으로도 2,000원이 넘게 되고요. 네. 그럼 아마 서울 시내 가격은 뭐 2,100원, 2,200원 갈 텐데 일단 유류세 인하 조치를 그대로 뭐 연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정이 지금 정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다만, 그 내년 4월에 총선이 또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이에 그럼 올리는 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까지 지켜보고 그렇다면 내년 총선이 4월인데 4월까지 연장할 가능성도 뭐 사실은 있다고 보는 게 좀 정직한 답변일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이렇게 되면 또 세수인데 2달 연장을 하게 되면 또 세수가 1조 원 정도 감소하게 되는 이런 또 우려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요금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주 부총리가 확답을 안 했습니다.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 그리고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 국민 부담 문제 이 세 가지 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으로 방침 정하지 않았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어제는 또 보면 한전 사장은 25.9원 킬로와트시당 올려야 된다 이런 네. 얘기를 했거든요. 예. 정부의 지금 고민이 좀 깊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날씨 추워지잖아요. 당연히 이제 전기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도 역시 총선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또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근데 정부는 지금 이제 쭉 물가 얘기했지만 연말 물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아직도 이제 10월 달 되면 다시 물가 안정세 찾을 거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기재부 자료를 보니까 계절적 요인이 완화되면 10월부터는 물가 흐름이 다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하지만 지금 주요 인사들의 코멘트를 보면 또 약간 더 불안해하는 것도 지금 감지가 됩니다. 추경호 부총리 같은 경우도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8월, 9월 물가가 3.4%, 3.7% 올랐기 때문에 연말에 목표보다 전반적으로 조금 높을지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요. 한국은행의 경우도 8월 전망 경로를 다소 웃도는 수준으로 물가가 높아졌다라고 지금 진단을 하는데 네. 정부도 이제 8, 9월 가면 물가가 조금은 높아진다라고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 그 상승하는 폭이 조금 더 가파르다라고 지금 보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좀 짐작은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가급적이면 물가가 좀 안 올랐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을 좀 담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시장의 평가는 좀 냉정하잖아요. 시장은 네.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이 물가 당분간 좀 가지 않을까, 고물가가 장기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게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그 국제유가 상승세 좀 쉽게 수그러들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사우디가 감산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네. 이 배럴당 $100 수준에서 오가는 수준 유지가 되지 않을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준이 고금리 장기화하겠다 입장 밝히면서 지금 강달러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원달러 환율이 뭐 많이 가면 지금 1,400원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면 우리 입장에서는 수입 가격이 높아집니다. 유가가 올라가는데
여기다가 수입 가격까지 높아지면 역시 국내 물가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지하철 요금도 곧 오르고 뭐 가스 요금 또 계속 뭐 인상 얘기가 나오니까 네. 이런 공공요금 인상도 결국은 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거 보면 과연 연말 가서 물가가 떨어질 수 있을까 조금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물가만 생각한다고 하면 한국은행이 지금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좀 금리를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살짝 좀 바뀌는 것도 감지가 되는데요. 네. 그동안 하는 이제 국내 경기 긴축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동결하겠다 금리를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고물가가 계속되면 결국은 물가 잡기 위해서 한원도 나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어제 오늘부터 지금 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 다음번 금통위가 19일인데요. 예. 그때까지 아마 하는 건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난 그 추석 우리 연휴 때 우리가 쉬고 있을 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6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거든요. 이걸 제가 이제 기축 발작이라고 하는데 예. 이걸로 인해서 미국도 계속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 그렇다면 다음번 연준이 또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있고 심지어 월가 일각에서는 7% 금리 얘기까지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JP모건 최고 경영자 입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인데요. 내가 5% 금리가 갈 거라고 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었는데 네. 지금 7% 금리가 또 가능한 건 아니냐 지금 이런 발언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실제로 연준이 금리를 또 올리게 된다면 한은 더 버티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 물가 대책이 있는 겁니까? 정부가 물가 대책 지금 이거 안 잡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국민들 고통이 너무 큰데요. 그렇죠. 근데 너무 지금 상황들이 지금 좋지 못한 부분으로 올라가고 있고 무엇보다 지금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여건들이 지금 사실 안 보이는 것들이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한국은행이 금리 올리는 것 말고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건가요? 가장 거시적인 부분은 사실은 한은의 이제 금리 이제 인상 부분들인데 지금 보면 그 금융적으로 보면 한은이 금리를 안 올리면서도 지금 시중에 자금은 더 많이 지금 풀려나가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융 전체 시스템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의 경우는 보니까 또 주담대도 8조 원 넘게 또 풀렸는데 금리는 동결하고 그러면서 정책 대출 금리는 낮추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지금 금융 쪽에서도 불안정성이 크다 보니까 요거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도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이런 지금 요구들이 주변에서 지금 또 나오기 시작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이게 뭐 금리를 잡기 위해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시중에 있는 돈을 좀 더 끌어들여가지고 갖고 와야 되는데 정부 정책은 정반대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 좀 여러 가지로 좀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경제일기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병렬 경제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낮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겠습니다. 특히 강원 내륙 산지는 지면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살얼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9도, 광주 10도 등 전국이 4에서 14도로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내륙 산지, 중북 북부와 경북 내륙은 5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생기기도 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구 22도 등 전국이 20에서 23도로 바람이 불어